자, 일단 윤석열 이야기부터 좀 하고요. 사실은 민주당이 윤석열과 싸워야 되고 우리 같은 지지자들도 윤석열과 싸워야 되는 시기.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지금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지금 우리 지지자분들은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이게 사실은 이게 내부 분당이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그 윤석열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네. 지금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우리 정부는 빈틈없는 인사를 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랬을까요? 이 말 듣고 공감하는 국민이 보수에라도 있을까요? 빈틈없는 인사를 했대.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화면이 지금 다 돌아다니는데요. 그 이전 정부 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냐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응이고요. 그리고 말하는 태도도 정말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데 말하는 분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그러면서 뭐 다음 얘기 하시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따가 동영상으로 잠깐 네, 보고요. 네. 아무튼 우리 정부는 빈틈없는 인사를 했다 같은 소리. 이것도 사실 막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완벽하려고 노력해도 빈틈이 생겨요.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면 되거든. 우리는 완벽했다 이거 하잖아요 지금. 빈틈의 뜻을 모르시는. 저는 여의도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식으로 빈틈 없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답을 안다고 한다든지 본인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심을 보인다든지 어떤 영웅주의 같은 거 가장 지양돼야 될 발언이라 생각하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착각하는 게 본인 벌써 까먹었어. 장관들 임명할 때 다 문제가 많았었는데 첫 정권이라고 민주당이 사실 봐준 거죠. 그래서 정호영하고 김인철 정도만 낙마를 했는데 그 다음으로 얹었던 인사들도 보면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게 조국 장관 정도 잣대 들이대면 윤석열의 장관들 단 한 명도 임명하기 힘들었던 그런 정도 사안이거든요. 이게 한결같이 어떻게 저런 분만 뽑았을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 김승희 내정자 같은 경우는 억울하다. 한 푼도 사적으로 유용한 바가 없다.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죄송하고 감사하대. 네.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 중에 네. 첫 번째 0.251%의 만취 음주운전한 한 교육부 장관을 임명해 버렸어요. 요거는 윤석열 기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저번에 뭐 가벌성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교육부 장관은 다른 부처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은 음주운전 한 번만 걸려도 임용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음주로 탈락한 교원이 100명 이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심지어 그 박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방송에서도 이제 시장에 개입한 그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자유를 외쳤던 거랑 너무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조교한테 그 개입하고 부당한 짓을 했던 것 또한 뭐 갑질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자기 방으로 불러가지고 했던 짓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그 자유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근데 이런 사람이 심지어 교육부 장관이 됐으니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근데요, 그런 게 있더만 장관이 임명되고도 청문회가 한 과거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한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순애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어떻게든지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박순애 네. 장관의 경우는 네, 박순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청문회라는 게 상임위를 열어요. 상임위가 열려서 현안 질의도 하고 뭐 정책 질의도 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개인적인 신상 얘기를 얼마든지 해요. 네, 그건 민주당이 하기에 따라서 상임위가 구성되고 첫 상임위를 열어서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상임위를 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교육부 장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박순애의 가장 큰 문제는 갑질. 그러니까 음주운전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갑질도 아니고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망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임명한 이유가 교수니까. 아주 빈틈 없는 인사네요, 보니까. 훌륭하네요. 그리고 김승희가 자진 탈퇴하자마자 30분 만에 박순애를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이게 칭찬받을 지점이 단 한 가지도 없는 바로 그런 정권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그 김승희 같은 경우는 김승희 그냥 자르고 가고 나머지 다 임명하자 하면서 합참의장 임명해, 공정거래위원장 임명해, 완전히 그렇게 가는 패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논란이 일면은 전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윤석열의 그 비열한 공면전환법. 근데 이게 대단한 스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혐오감 불러일으킬 정도로 너무 뻔뻔한 거예요. 지금 우호적인 언론 환경을 믿고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나가다 보면 특히 이제 진보 언론의 기자들이 문재인 정부 내 한 말이 있었거든요. 언론사 기자들의 제1의 임무는 현실, 그러니까 현재 권력 비판하는 거다. 살아있는 권력.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거든요. 그리고 지금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근데 그 빈틈이라도 기사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러니까. 자, 어찌됐건 윤석열이 그 논란만 일면은 전 정부 화살을 들리면서 전 정부 보십시오 같은 하면서 더 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전 진짜 비열하다고 보는 건데 도어 스태핑 장면을 보면서 지금 막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뒷목 잡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 중에 가장 막 나가고 있습니다.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길지도 않아. 날이 많으십니다. 대통령님 송홍열 후보자라든지 박순애 총리 또 김승인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네. 인사 실패라는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대통령님, 저희가 인사 기회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다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인사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것들. 야, 이럴 거면 도어 스태핑을 왜 하냐?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짜증을 내잖아요. 도어 스태핑을 왜 짜증내고요. 하냐고 이거. 저 자리에 있는 기자들은 뭘 느꼈을까요? 좀 아까 그 기자 중에 한 명 뒷모습이 좀 기가 막히다는 느낌이 드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기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순간 저렇게 무시당하면. 최근 안 어이. 그래도 뭐 윤석열 정부의 그 노골적으로 흔든다면서 뭐 이 언론 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뭐 이럴 줄 몰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대부분 다 알았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을 때 본인들이 어떻게 될지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초창기에 많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씩 튀어나오면 누구보다 더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새로운 인물을 찾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저는 저 손가락질 막 사람들 앞에서 아무한테나 대고 저 하더라고요. 막 손흥민 선수 앞에서도 두고 막 손가락질하고 기본적으로 저 예의도 없는 사람인데 아까 그 보수에 대해서 뭐 지난 방송에 이전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도대체 뭐 저런 보수주의자라는 사람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인간은 보수로 분류할 수 없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중도층이라든지 보수에서도 이탈하는 TK 이탈도 지금 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하는 태도는 대통령이 보여줄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전 정권과 비교해 보시죠. 우리가 완벽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설사 그건 지가 그렇게 느낀다고 치자. 기자가 어떤 문제를 할 때 도어 스태핑 할 때 그러면 기자들이 본인 빨아줄 것만 생각했습니까? 하도 저러니까 기자가 물어보는 질문에 짜증을 내버리잖아요. 저게 윤석열이 대선 후보 때도 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직언을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윤석열이 말실수를 훨씬 많이 하게 됐는데 본인이 전 정권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소통하는 의미에서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하는데 이딴 식으로 하면 내가 봤을 때 몇 개월 못 가 이거. 도어 스태핑 안 할 겁니다 이제. 네, 근데 저는 저런 태도가 왜 나오는지를 알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경력이 몇 년인지 아세요? 1년. 그렇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지. 네, 그 안에 야당의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제가 야당 후보 됐을 때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는 정말 정치가 우습게 보이겠다. 검찰총장하고 옷 벗고 막 나와서 몇 개월 만에 제1야당 대권 후보가 됐다. 그 수많은 그 배우자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본부장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권 후보가 되면 국회나 정치인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냐. 그런데 정치 경력 1년도 안 됐는데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태도는
세상이 정말 그 헐랭하게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만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정치인이 보여주면 안 되는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네. 있어요. 그런데도 언론이 비판을 안 해. 저기 보람 PD 동영상 한 번 더 봅시다. 여러분들 분노 지수를 좀 더 올려야 돼.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란 자를 처음 봐.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대통령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주 전후무한 캐릭터인데 이게 좋은 쪽이 아니고 최악의 캐릭터가 나온 거거든요. 저럴 거면 기자들이랑 소통도 하지 마. 저렇게 해서 상대방 무한 주고 들어가는 거 거의 조폭처럼 행동하잖아요. 뭐 저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대통령이 쉽게 됐죠. 내려가는 것도 쉬울 겁니다. 이건 역사의 순리 같은 거예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좀 대단한 사람 하나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놀랍다 정말. 한 번 더 틀어달라고 할 줄 몰랐지. 당황하는 거 봐. 아니 한 번 더 보고 싶은 게 야 저렇게 자살골을 넣었나? 근데 꺼리낌이 없잖아요. 망설임이 없잖아요. 표정을 저렇게 지지를 말든가. 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라든지 네. 인사 실패라는 그럼 지적을- 전정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유머야 저거? 저희가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피해자들이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인사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거. 저 박순애 교수가 서울대 교수라는 얘기 하는 건가요, 지금?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 된 자가 그 고시 3개 다 패스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아, 박찬종 신화. 떠라 씨. 아니 박찬종, 이미. 박찬종 의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된 게 사시, 행시, 외무고시 다 합격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제 말은 옛날 기준을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옛날에는 지금 하는 짓을 보면 anything but 문재인 해가지고 그 선거 때부터 문재인 정부 반대로 탈원전은 탈탈원전으로 그 소득주 성장은 폐기하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전 정권과 비교를 하고 자기는 완벽하다. 아니 완벽한 정권이 어디 있어? 내가 방송할 때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그걸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적 태도거든요. 근데 지금 저러고 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놀라웠습니다, 진짜. 그 anything but 문재인 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윤석열이 나토 갔을 때 다른 정상들한테 고개 숙이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사실 윤석열을 가슴으로 품어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이거 보이잖아. 해외 나가보니까 알겠지. 어떤 정상들이 당신을 이렇게 품어주더냐. 진짜 진심으로 뭔가 이렇게 인간 댐댐이가 어떻게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대통령 인간성, 인성 자체가 개짜방이 나옵니까? 닮으려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저런 식의 태도를 보여줬다면 언론이 지금 어떻게 했겠어요? 기자들 무시하는 막 나가는 대통령. 참 저는 기본적으로 도어 스태핑 조만간 그만둘 거라고 보고요. 도어 스태핑을 그만두라는 말을 누가 하느냐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스승이란 분이 한마디 하지 않는 한 그만두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예. 듭니다. 왜냐면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도 이 질문이라든지 예상 답변을 다 짜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서 난감해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통제도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특정한 인물들 몇몇밖에 통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인데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뭔가 자기 뽕에 취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맞아요. 여야를 떠나서 갑작스럽게 그런 벼락 스타가 되고 그런 갑작스럽게 출세한 사람, 이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폭망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 윤석열이 사실은 가벼운 입이에요. 가벼운 입. 말을 참지를 못하잖아요. 정치인한테는 최악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운 좋게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국민들도 괴롭게 하지만 윤석열은 결국 저 입으로 망할 겁니다. 정치가 대부분 다 말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엄청 빠지는데 부정 지지율이 지금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 부정이 최고치. 그게 2달 만에 그렇게 네. 된 거죠. 요거는 이제 비극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지지율은 지금 이맘때쯤 문재인 대통령 비교하면 한 80% 찍었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면서 점점 빠지고 선거 거치면서 빠지고 하면서 유지하는 건데, 그럼 윤석열이 실제로 저런 성적이나 인성에 지지율을 어느 정도 정권 유지가 가능한 정도로 유지하려면요, 지금 현재 한 65, 70은 나와줘야 그 순서대로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KSOI 같은 경우는 42% 나오고 있습니다. 네. KSOI를 기억하시죠? 네. 그 푸나님 그때 대선 예측 여론조사 비교했을 때 제일 많이 맞힌, 가장 어. 정확했던 곳이라 지금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대개 보면 경제가 어려워서 물가가 올라서, 즉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이 어려우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죠. 네. 예,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잇따른 설화와 그리고 대응 실패가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근본적 대책이 없다. 그 발언 하나로 국민들의 기대가 팍 꺾여버린 거고요. 네. 그리고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내각 책임자가 잘 나가는 기업들 임금 인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요지의 얘기를. 그런 정부를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위기와 그에 대응하는 여당의 태도, 자세, 능력을 보는 건데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지금 받고 네. 있는 것. 이게 가장 크고요. 인사 실패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역대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요. 이런 식으로까지 인사 참사가 나면 반드시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언론 보도가 따릅니다. 그러면 책임자 문책해야죠. 인사 검증 한 분, 그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분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언론 보도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인사 실패가 나오면 책임은 법무부가 검증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다른 정부였다면 법무부 장관 경질하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위기는 더 심화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취임 초의 부정평가가 박근혜보다 13%나 낮다. 네. 이게 저도 높다. 높다. 그 말씀에 덧붙이자면 진짜 심각하다 보는 게 박근혜 씨는 그 고정적인 자기의 그 팬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팬덤에 대한 비난이 정말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더라도 자신을 탄탄하게 받쳐줄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갈등 때문에 2030 그 남성들도 지금 계속 벌써부터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야 저렇게 취해 있지만 언론이 등 돌리는 순간 자기를 받쳐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나중에는 진짜로 촛불에 타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 지금 역대급 낮은 지지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매우 못함 42.4, 못함 중에서도 매우 못함. 그 다음에 지지율이 막 이제 요거는 이제 KSOI가 나왔던 42.8%, 지금 가장 적게 나온 거 3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완벽한 데드크로스, 윤석열 입장에서요, 우리 입장에서는 골든크로스입니다. 또 뭐 리얼미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지율을 그냥 뭐 편하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지지율이 어떤 여론조사 하나가 좀 튀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가 데드크로스라는 건 국민들이 윤석열 찍은 사람들조차 후회하고 있다. 어제 여론조사 보니까 윤석열 찍은 사람들 중에 4분의 1은 이미 이탈했어요. 네.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 자르고 그렇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어 스태핑하는 걸 보면 바뀔 생각이 없잖아요. 뭐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우리보다 잘했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마.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기분 나쁘게, 기자 꺼져 이 새끼야. 딱 그 느낌이잖아요. 이런 자가 뭐가 나아지겠냐고요. 검찰공화국 계속 만들 거고, 경제는 망가뜨리지만 왜 저 민생을 살피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어처구니 없는. 에휴. 그 국정원,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주엔가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랑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대선 때도 검찰 독재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느낌? 이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심이다라는 요지로 얘기했더니 사회자가 그건 너무 세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센지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정원에 지금 1급을 전부 다 사표를 받고 그죠? 그리고 기조실에 새 직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핵심 직위에 검찰 출신 검사를 앉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독재란 이런 거 아닙니까?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군부가 중심이 돼서 모든 권부를 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검사 출신의 대통령,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사 출신이 금융감독원장을 하고 검사 출신이 요직에 배치되고 그래서 권부를 검찰이 그 법무부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거, 검사들이 운영하는 거, 이게 독재로 갈 위험이 있다. 저는 이 주장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예. 우려된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걱정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지율이 낮았을 때 그걸 돌파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이재명 문재인 관련 수사하는 거예요. 정치 보복 수사. 근데 이거는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았을 때는 먹히는데 이렇게 낮았을 때는 지금 지지율 때문에 저렇게 보복하는 거네라는 프레임 먹히기에 딱 좋아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전쟁 나는 겁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나쁘게 만들어갖고 국진으로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애국식으로 뭉치거든.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게 지금 뭐 2030도 뭐 지지율을 빼고 있다 그러고 중도층에서 완전히 싹 빠졌다 그러고 네.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면 윤석열이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그 자신만만할 거예요. 근데 조중동이 윤석열을 버리는 분위기로 가면 사실상 이런 게 있거든요. 최소한 언론의 그 블록에서도 보수 언론의 영역을 남겨놔야 되거든. 근데 윤석열 캐릭터는 뭐냐면 조중동이 걱정해주면 니들이 뭘 알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언론하고 싸우게 돼. 그러면 뭐 일제히 모든 언론이 윤석열을 비판을 해. 그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이상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걱정을 다들 해요. 지금 이 지지율 낮은 것이 일시적인 거라면. 예를 들면 대선 때 이준석 대표가 가출을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가출과 가출 0.5 할 때 그런 것은 보수가 보고 있다가 다시 합쳐지면 지지율이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의 지지율 하락은 되게 복합적인 원인이에요. 다 그 이준석 대표 등 여당이 시끄럽다, 경제가 어려운데 대책을 안 세운다, 정치 보복적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뭐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지 미봉책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다들 걱정을 하는데 오늘 가장 무서운 얘기를 처음 들은 거죠. 정치 보복적 수사는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전쟁 시나리오는 아니 벌써 나토 가고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시적으로 우리가 응답해서 지지율을 좀 올려야 될까요? 윤석열 그래 제목이 오늘 저 썸네일이 윤석열 잘한다예요. 저는 전쟁 일어나면 우리 젊은이들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 전쟁 결사 반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그 4분의 1 정도가 이탈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게 되게 중요하다 봐요. 그러니까 여조 라이팅에 대해서는 다들 익숙하시잖아요. 여론조사가 어느 순간 이 민주진영이 사기를 꺾어뜨린 다음에 그게 어느 순간 고착화되고 입소문 타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온라인 민심에 저가 관심 많은데 똑같거든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위에 지금 윤석열에 대한 얘기를 못 해요. 쪽팔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이때 지금 우리가 온라인 쪽을 다 여론을 바꿔놓으면 지금 당장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겠지만 그러면서 서서히 바뀐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을 상징하는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이 나토에서 돌아왔을 때 찍힌 사진인데 물론 순간 포착일 가능성이 높지만 마치 김건희가 대통령인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을 상징하는 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걸 어떻게 포착했죠? 김건희가 순방에 갔다 돌아오니까 그 정치인들이 도열한 것 같은 느낌. 그러네요. 저 사진은 예, 예. 여기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력은 없는데 범죄자와 비리 가족이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장면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